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저입 가경입니다. 지금 이대준 씨 아시죠? 서해 해수부 공무원,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바로 그분입니다.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억울하게 월북자로 내몰렸던 이대준 씨, 이제 명예를 하나 둘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방부, 해경 할 거 없이 오리발 내기 바쁩니다. 이제 책임 전가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었는데 당시 서훈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외압을 가하는 통에 우리도 부득이하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취지로 지금 면피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경에 대해서 본격적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격 감사죠. 결국 지금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감사원의 감사한 줄기를 타고 서운을 타고 올라가서 문재인 씨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여당 지금 극도로 흥분된 상태입니다. 야, 이거 빨리 그 당시에 대통령 기록물 이거 들여다보자. 자료 들여다보자. 우상호 민주당 야당 비대위원장 뭐라고 그러냐니까 절대 안 된다. 협조할 생각 없다. 우리 북한 눈치 본 거 없다. 오히려 우리가 북한을 굴복시킨 일이다. 이게 뭔 헛소리입니까? 우상호 씨, 명색이 87년 그 당시에 박종철, 이한열 이런 사람, 박종철 군이 왜 문제가 터졌던가요? 물고문 때문에 터진 게 아닙니다. 그 물고문으로 박종철 군이 죽음에 이르렀던 그 과정을 은폐하고 은닉하고 조작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았을 땐 그 당시에 이대준 씨의 그 억울한 죽음을 갖고 잦은 월북으로, 그것도 빚이 많아서 가정이 불화해서 이런 식으로 정황을 조작하면서 2번 죽이려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는 결론에 이릅니다. 첫째, 자세히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대준 씨가 시간 오후 3시 반경에 일단 북한 저쪽으로 넘어가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표류하자 3시간 만에 문재인 씨가 6시 36분에 서면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저쪽 북한 그쪽에 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다 감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감청 내용을 못 밝힌답니다. 그러니까 감청 내용을 밝혔을 경우 우리의 감청 능력이 북한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 못 밝힌다. 좋습니다. 그거는 못 밝힌다고 그러니까 그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6시 36분에 우리 공무원이 지금 3시간 반째, 3시간 넘어 저쪽에 사실상 억류 상태로 어떤 부유물에 얹혀서 이거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좀 취조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9시 30분, 즉 표류한 지 6시간 만에 761을 당합니다. 우리 다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죠. 7.62mm AK 소총으로 쏴 죽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주가 있으면 그쪽 북한군 군인이 우에서 이제 쏴 죽여라 762 하라 그러니까 정말 하라 말입니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이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2020년 9월 22일입니다. 그리고 9월 23일 새벽 1시 26분에 문재인 씨는 UN 연설 녹화된 거죠.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국내에서 화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그 화상으로 했던 그 75차 UN 총회 기조연설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1시 26분에 방송되기 전에 이미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관계장관 등이 새벽 1시에 청와대에 다 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천벌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래놓고 이 1월 26일 유엔 연설의 골자가 뭐냐?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전선언.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썸네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니까 이때 6월 그해 6월 26일인가요? 김여정이 우리한테 으름장 놓고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는 장면입니다. NHK에서 그 당시 중계했던 바로 그겁니다. 마침 그때 북한에서는 오수봉이라고 옥류관 주방장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식당 와서 국수를 처먹을 때는 온갖 요사를 다 떨더니 내려가서는 변한 게 없다 라고 옥류관 일개 주방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갖다 처먹는다고 욕을 바가지 해도 찍소리 못할 때입니다. 자, 우상호씨 눈치 안 본 거고 굴복시켰다며. 뭘 굴복시켰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아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소한 2000년 9월 22일, 23일 이때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어떤 식으로 굴복시켰던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 또한 천벌받을 일입니다. 뻔히 이한열군 죽고 이럴 때 박정철군 죽음 뒤에 연세대 다니면서 온갖 화염병 던지고 난리 쳤던 당신입니다. 이제 와서 문재인 씨 역성을 들고 조작 은폐를 갖다가 지금 역성 들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 당시 이미 2020년 9월이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고 북한에서는 코로나 막는다고 국토를 땅땅 봉쇄할 때입니다. 그 무렵에 북한에서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거의 미친 듯 발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놓고 국수를 처먹을 때는 온갖 요사를 다 떤다고 그러고 저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온갖 폐악질을 다 부릴 때입니다. 상대방 그런데 전혀 진짜 앙천대소할 일 마냥 종전선언할 때다 그 연설하는 거 보겠다고 장관들 안보실장 모아놓고 무려 청와대에서 북규탄까지 33시간 대면 보고 후 그 다음에 청와대 공식 북한 규탄 입장은 33시간 걸렸습니다. 그나마도 9월 24일 5시 15분 저녁 5시 15분에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때 문재인 씨는 뭐 했는 줄 아세요? 5인조 아카펠라 메이트리의 공연 보러 갔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천벌받을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이대준 씨, 이 서해에서 피살되고 그 시신이 소각된 우리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그 아들이 절규하듯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지 쓰지 않았어요? 대통령 너무 고맙습니다. 진실이 묻히고 진짜 월북자 가족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지경에서 진실을 밝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물론 가장 애쓴 사람은 이대준 씨의 형, 그 다음에 그 변호사, 이 두 사람이 죽기 살기로 1년 반 넘게 투쟁해 왔습니다. 마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프랑스의 드레푸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드레푸스 데이 사건 때 모두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에밀 조올라가 나는 고발한다 르몽드에다가 장문에 그 칼럼을 씀으로써 드레푸스 사건을 갖다가 만천하에 그것이 얼마나 비겁하게 군인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 출신의 드레푸스 데이를 갖다가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와 저와 같은 일을 했던가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프랑스군이 그렇게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로부터
40년 후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무참하게 깨지는 겁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6주 만에 항복하고 나치 독일군들이 에펠탑 개선문을 갖다 행진했던 겁니다. 썩어 빠진 군대는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요, 국방부, 해경, 이제 와서 뒤늦게 우리는 잘못 없어요. 청와대 서훈이 까라 그래서 깠어요. 서훈이 까라 그랬겠어요. 문재인이 까라 그랬겠죠. 라는 식으로 지금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때 어떤 장군 한 사람이라도 목숨 걸고 싸웠어야죠. 드레프트 사건 때요,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 그 칼럼 썼다가 반역자로 몰려서 망명 떠났습니다. 물론 몇 년 후에 영웅적으로 돌아옵니다만, 이번에 이대준 씨의 형 그리고 그 변호사분, 그 아들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큰아버지하고 그 김아무개 변호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분들 에밀 졸라의 버금가는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동물적인 정치 감각이 야당 총재 때, 대통령 때 말고, 대통령 때는 좀 김영삼 대통령이 조금 보면 핸디가 빠졌습니다만은, 대통령 되기 전에 YS의 그 정치 감각은 가히 동물적이었습니다. 야당 총재 때도 마찬가지고, 민자당 만들어서 당 대표 때도 마찬가지고, 그 동물적 감각과 그 투쟁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로 그와 같은 대통령 되기 전에 YS의 동물적 감각의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판단력이라고 할까요? 확인하게 됐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검찰총장 당시에 2020년 9월이면 가장 괴로울 때입니다. 추미애한테 들들들 볶이고 있을 때입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갖고 이 문제, 이대준 씨 문제도 아마 천착해서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판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씨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뭐 다 뭐 증거 인멸하고 감추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감성으로 때리는 것을 갖다가 절대 못 당할 것이다. 이거는 딱 떨어지는, 그 당시에 뭐 누가 보더라도 딱 떨어지는 거죠. 문재인 씨는 자기가 북한한테 맨날 기신기신하면서 우리 식당 와서 국수를 처먹을 때는 온갖 요사를 떤다고 온갖 욕을 듣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돼도 찍소리 못하고, 그런 가운데 참 어벙하게 갔다가 9월 23일 새벽 1시 26분에 종전 선언하자고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 하는 문재인 씨, 그것 때문에 바로 이대준 씨의 죽음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북한에 의한 만행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려 했던, 천벌받아야 됩니다. 아니, 천벌 전에 이거는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대준 씨의 가족을 만났고, 이번에 대통령 취임하고 이대준 씨 아들과 한 약속을 갖다가 지킨 겁니다. 문재인 씨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준 씨 아들한테 옛날 이대준 씨 아들이 뭐 편지 보내니까 내가 꼭 뭐 진상을 밝히겠다고 헛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 헛소리 했던 편지 돌아왔던 거 그 아들이 반납했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켰습니다. 결국 이대준 씨 문제 갖고 결국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취약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다, 저 울산 뭐 있습니다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하나로 전체가 허물어지게 할 수 있는 위크 포인트, 바로 이대준 씨 피살 및 시신 소각 사태를 갖고 잦은 월복으로 전 부처가 나서서 청와대가 주도가 되어서 조작했던 그 부분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제는 감옥 갈 사람 가고 천벌받을 사람 받을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고 나가는 겁니다. 자, 문재인 씨.
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갖고 어지간히 우려자시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얘들아 고맙다 라고 온갖 주접을 떨던 문재인 씨. 드디어 당신은 북한 김정은이 눈치, 김여정이 눈치 보면서 거기 빌붙어서 어떻게 뭐 좀 해보고자 했던 당신은 결국 이대준 씨, 이 억울하게 월북자로 만들고 그냥 유야무야 덮으려 했던 당신의 기도가 무위로 돌아가고 이제 그 진상과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당신은 천벌을 받고 또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다시는 헛소리하지 마라. 어디 북한 눈치 본 게 아니고 북한을 갖다 굴복시켰다. 네가 2020년 9월 22일 이후에 북한을 굴복시켰다는 구체적 사례 하나만 들어봐라. 내가 성을 갖다 우시르고 한다.